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알찬 문제 3개 준비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우리 실력 높이러 갈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101번. 보기 구성이 뭔가 좀 껄끄럽죠? 자, 우리 학생들 학습하실 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 조금 껄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더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녀석들이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사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규정하면요. 우리는 하기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내가 자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요. 극복도 쉬워집니다. 한번 문장 잘 살펴보세요. 문장 보시면 빈칸 뒤쪽에 이렇게 WH 접속사도 있어요. 접속사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동사 consist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has라는 동사 2개 있어요.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접속사 필요한 거 아시죠? 이 WH 어휘는요, 평서문에 위치하면 기본이 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관건은 이거는 지금 접속사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 앞에 빈칸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가 적절하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첫 번째 동사 consist의 주어는 앞에 위치한 team이에요.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서 스위치는 기본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동사 consist의 주어가 the team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 has도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하, 그렇다면 이 빈칸은 바로 두 번째 동사 has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동사가 단수 형태죠. 그러면 일단 A는 탈락. A는 사실 주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수 개념이죠. 탈락. C도 탈락이죠. C는 뭐예요? 주어가 될 수 있지만 복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스위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벌써 A하고 C를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2개 남았네요. 하나는 neither, 하나는 it.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neither 하면요. 선생님, noel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좁은 시야로 문제를 보게 되면 B도 지우겠죠. 근데 요새는요. neither 따로, nor 따로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2가지 요소가 한 군데서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어야 돼요. 참고로 neither 같은 경우는요. 단수, 복수, 양용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스위치에 있어서만큼은 여기는 단수 동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의 내용까지 봐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이 it도 단수가 될 수 있거든요. 뒤를 봤더니 previous experience라고 나오죠. 자, 이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사람이겠죠, 사람. 경험을 갖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뜻하는 it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neither가 답이라는 얘기인데요. neither 같은 경우는 사람, 사물 다 가능한가요? 네, 사람, 사물 다 지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neither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앞에 언급된 to를 뜻합니다. 앞에 지금 to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neither는요.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을 뜻하는 거예요. 둘. 근데 그 둘 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전달할 때 쓰는 말이 바로 neither입니다. 자, 이때 neither는요. 대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바로 boy, neither. 이때는 대명사예요. 우리 학생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neither A nor B 할 때 그 neither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단복수 양용이라고 써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뒤쪽에 has라는 단수 동사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은요.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구조 분석합니다. 자, 원래는 1번, 2번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동사 consist는 자동사죠.
보통 이렇게 전치사 of하고 또 많이 결합해서 그 자체로 또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팀은 2명의 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마치 막 수동태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컨시스는 자동사라서 애초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제가 어떻게 했죠? 2명의 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만으로는 능동태, 수동태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봤어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neither of them이죠. 이때 them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된 two managers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2명의 매니저들 가운데 둘 모두가 이전의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리더가 부정적 개념이니까. 근데 그 경력이 어떤 경력이냐 봤더니요. collaborating on 이라고 나오죠. on 이하의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본 그런 사전의 경력, 이전 경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such 형, 명 보이시죠? 이제 이때는 이 such가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 어떤 사업 같은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해본 이전 경력, 그렇죠? 그런 경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문장을 뭘로 합쳐요? 뭐 and로 합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죠. 접속사하고 대명사 합치면 뭐가 된다? 바로 관계대명사가 된다.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단어 2개 안 쓰고 단어 2개 안 쓰고 단어 1개만 쓰겠다. 거기는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2개를 합친 것이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101번 문제 문장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댐은 앞에 언급된 사람이었죠. 사람이요. 리더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 다 그렇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답 중에 it이 있었죠. it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thing이죠. thing.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뭘로? 리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사전 찾아보고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를 찾았더니요. 보세요. 한정사도 되고 대명사도 된다. 이렇게요. 대명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겠죠. 뜻이 뭔지 봤더니요. Not one nor the other of two things or two people이죠. 보세요. 자, 2개의 것, 사물, 그 다음에 2명의 사람. 근데 그 둘,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혹은 하나, 다른 한 가지,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예문을 통해서 보면 돼요. 일단 한정사, 한정사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하고 더가 있죠. 한정사는 보통 명사 앞에 놓여져서 명사의 뜻과 기능을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형용사에 속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여러 개가 중복돼서 올 수 있지만 한정사는 한 개씩만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nswer란 말인데요. 이 녀석은 가산명사인데 가산명사는 원래 문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표시해야 되죠? 단복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answer에 앞에 관사도 없고 뒤에 복수 형태 표시도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여기 이 관사의 기능을 리더가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정사 역할을 리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on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한정사 2개를 겹쳐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neither answer 할 때 이 neither는 뭐라고요? 한정사. 이거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answer 뒤에는 s가 안 붙어있지만 2개의 답변 모두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neither 자체가 뭐예요? 부정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2개의 answer, 답변 모두가 틀렸다. 그럼 2개의 답변이 모두 맞다라고 할 때 뭘 쓰면 될까요? 우리 학생들 긍정 진술에서는요. both를 쓰시면 돼요. both. 그래서 both answers라고 해서 s를 붙여야 돼요. both는 복수 가산 옵니다. 그래서 both answers are correct. 그러면 이제 2개의 답변이 모두 맞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neither하고 both는요. 완벽하게 서로 대척점에 있죠. 완벽하게 서로 반대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볼게요. 대명사 할 때는요. 이렇게 neither of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neither of them인데요. 여기 단수동사, 복수동사 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둘 모두, 즉 둘 모두가 어떻다?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몇 명을 얘기하는 거죠? 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있으면 무조건 몇 명이다? 기본 2명이다. 사람일 때는요. 사물일 때는 2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 둘 모두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다. 이때 스위치는 단복수 양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기 되게 비슷한 거였어요. neither of which죠. 근데 좀 전에 우리는 whom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그럼 이번엔 뭘까요? 앞에 언급된 게 뭐예요? to report죠. 그럼 선생님 이때 which는 앞에 선행사가 뭐예요? 선행사가 지금 to report하고 해서 사물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도 보시면요. they produced 주어 동사 다음에 to report에서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관계대명사 수식어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원래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로 연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neither of them이라고 썼겠죠. 좀 전에 우리 앞에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either of them이라고 썼을 거예요. them은요 사람, 사물 다 뜻할 수 있죠. 그래서 neither of them, 그렇죠? which 대신 처음엔 뭐가 있었을 거다? them이 있었을 거라고요. contained any useful suggestions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2개의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유용한 제안들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정적 개념이니까. 처음에는 뭘로 합쳐요? and로 합치겠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 접속사하고 대명사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관계대명사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and로 합치는 건데 and하고 them을 합쳐서 뭘로? which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either of which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도 동사 하나, 뒤에도 동사 하나, 총 동사 2개가 있으니까 WH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 맞죠? 이렇게 우리가 또 사전 통해서 예문 하나 더 볼 수 있죠. 이게 사전의 장점이고 사전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더 익숙해진 느낌이 나죠? 반드시 사전 찾아서 정답의 근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플러스 알파도 자연스럽게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간다는 거. 이거 제가 매번 이프로처럼 얘기하죠? 잊지 마세요. 자, consist of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사 표현이죠.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번역 어떻게 했죠? 왠지 수동태처럼 그렇게 번역했죠. 하지만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전 찾았더니 그런데 뜻을 보세요. 뜻 자체가요. to be formed예요. 오, 세상에.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요. 다른 말로 패러프레징 하죠. 근데 패러프레징이 된 표현 자체가 지금 수동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물,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렇게 나오죠. 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말 해석만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e verb에 나오고요. consisted of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 어떻게 했어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비동사 PP 써야 될 것 같죠? 수동태. 근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동사인데요. 우리말 해석 자체가 마치 영어의 수동태 문장 번역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several 다음에 여기 뒤에 보이시죠? 복수가산명사. 자, 그래서 several은요. 불특정한 숫자예요. 하지만 적어도 2개보다 많다는 얘기죠. more than 2.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인디안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그 요리가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몰라도 많지는 않을 건데 최소한 3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consist of는요. 요새 시험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부사 수식어가 있는 형태로도 많이 나와요. 이런 부사는 지금 그냥 추가된 요소죠. 문장의 필수는 아닌데요. 이렇게 중간에 부사가 껴가지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문 잠깐 보면요. The audience, 청중은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mainly, 주로 10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도 또 다른 부사 예시 보이시죠? 이런 것도 보면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꼭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뭐든지요, 우리가 직접 해본 건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나가서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문제들은요, 정말 엄선해서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요. 리뷰를 또 확실하게 하시면 3문제, 4문제까지 대비가 되는 그런 문제들로만 제가 우리 학생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컬래버레이트 요거 잠깐 볼까요? 이 컬래버레이트를 가지고 요새 ETS가 장난질을 좀 하는데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컬래버레이트 하면요. with하고 짝꿍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컬래버레이트 with 하면요. 사람 명사 somebody가 오고요. 요새 ETS가 지금 함정으로 요걸 내고 있어요. 컬래버레이트 on을 내는데요. on 뒤에는 something이 옵니다. 한 문장에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컬래버레이트는 투부정상 결합하는 패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는요. 전통적으로 컬래버레이트 with가 많이 나왔잖아요. with 이하의 누군가와 협력하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요. 뜻이 뭐라고 나오죠? work together라고 나오죠? 뜻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work together요. 다른 말로 패러칭하죠. 이 코가 together고요. 레이버가 노동이니까 노동을 함께하다, 즉 협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도 보고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어떤 거? collaborate with somebody가 많이 나왔는데 요새 ETS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몰라도요. collaborate on을 또 그렇게 시험에 내고 있어요. 뭘 시험에 내고 있다고요? collaborate on을 또 이렇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자, on 뒤에는 뭐가 와요? something. 사람 명사 말고 사물 명사예요. 이해하셨죠? 아, 근데 여기 보니까요. collaborating on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 프로젝트 나오죠. 프로젝트요. several satellite project. 자, 이거는 뭐 위성 프로젝트죠. 위성 사업. 그래서 여기 또 several도 있고요. 뒤에는 복수 가산명사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전 통해서요. 이 중요한 인풋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가면요. 문제 풀 때 딱히 우리가 뭐 문제를 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평상시 보던 걸 그냥 답으로 고르면 되니까. 이게 사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중요한 영어 표현과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도 결합 가능하죠. 우리 영어 동사 중에 투부정사 결합하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collaborate 투부정사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언제든지 ETS가 또 우리의 허를 찌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앞으로 더 가는 이런 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시험장에서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왕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요. 만점까지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다만 제대로 학습하려는 그런 의지는 조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치어 혁명이라고 해서 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외웠어요. 막 중학교 때요.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근데 어순 자체가요. 굉장히 독특하죠. You use searcher before an adjective and a noun. 형용사 명사 앞에서 searcher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혹은 어디 앞에서? 단수 명사 앞에서. 네, I am lucky to have such a wonderful teacher라고 나오네요. such a 혁명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관사 앞에 지금 관사 앞에 뭐가 위치하고 있죠? such라는 표현이 위치하죠.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쓰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 7 지문에서 이 서치어 혁명이 포함된 문장을 발견하죠. 무조건 그 문장은 표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글 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어떤 내용이죠?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써서 상대한테 전달할 때 상대방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아, 당연히 내가 중요하다고 써놓은 내용을 상대가 봤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상대가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려면요.
이 글 쓰는 사람이 이러한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여진 글이 잘 쓰여진 글이에요. 내가 기껏 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읽어도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 모른다. 그거는 이 글 쓴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일수록 이 글쓴이의 의도가 독자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쉽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표현들은요, 결국 우리가 파트 7에서 현실적인 이 독해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다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빈칸 앞에 B가 있어서 수동태 구조예요. 그럼 이제 원래 능동태 구조에서 목적어 잘했던 change가 지금 주어로 간 거죠. 그리고 비동사 PP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빈칸 뒤에 to가 있는데요. 영어의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있고 전치사 to가 있죠. 마침 잘 됐네요. 이 to는요, 뒤에 보니까 system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빈칸 뒤에는 to는 전치사. 근데 그 밑에 있는 in order to 할 때 to는 뭐죠? 이때 to는 뒤에 동사 원형 보이시죠? 이 녀석은 투부정사예요. 원래 두 가지의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전치사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요.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적합하냐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영어 동사들 각기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다라고 얘기했죠. 좀 아까 우리 물론 이제 컨시스는 자동사긴 했지만 그 녀석만 해도 또 뭐랑 결합했어요? 오브랑 결합했죠. 다 달라요. 자동사건 타동사건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치사가 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나름 함정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to는 전치사 to가 있고 투부정사 to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C 같은 녀석은요, 나름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 manage는요, 투부정사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갖는 대표적인 또 타동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manage 투부정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그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투부정사가 앞으로 이동하고 비동사 PP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빈칸 뒤에 있는 to는 또 투부정사도 아니고 뭐예요? 전치사. 나름 이제 함정이긴 함정이지만 쓰임새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A하고 B는 또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전치사 with하고 친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전치사 on하고 친합니다. concentrate on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럼 선생님 정답은 D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 introduce가요, 전치사 to하고 친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 때 그런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하는 거지, 사실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를 갖다가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진 않겠죠. 참고로 일본 학생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토익 시험 보거든요. 근데 일본 학생들이 토익 문제 풀려고 한국말로 해석하는 게 필수라서 한국말을 또 따로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토익은 어디까지나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하는 것이 100%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동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 달라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정답은 D가 답이지만요, 나머지 A하고 B하고 C 전부 다 기출어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꼭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다 써놓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알아야 되니까 써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혹시나 바빠서 또 못 찾아보시면요, 최소한 여기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명시한 것만 해도 꼭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 돼요. 자, several 또 나왔네요. 뒤는 복수가산. 최소한 몇 개 이상, more than 2니까 두 개보단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3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변화가 도입될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현재 inventory 시스템에. 그렇죠? 뭐 일종의 재고 관리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도입될 거구나. 목적은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 in order 생략 가능한데 생략 안 했죠? 왜냐하면 언어의 경제성을 포기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을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까요? Something important. 뭔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파트 7 질문에서 in order가 살아있는 문장이 있으면요, 무조건 그 문장은 미리 표시해요. 그 문장의 내용이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그리고 reduce storage cost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보관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재고 같은 것을 보관하려면 그렇죠,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근데 비용을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죠. 기업의 기본 목표가 뭐예요? 이윤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우리 특히 파트 7 질문에서 돈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파트 7 질문에서 발견했다면요. 저는 분명히 이 문장에 표시를 했을 거예요. 글쓴이가 강조까지 하고 있었고요. 명확하게. 거기다가 돈 관련 정보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 한번 완벽히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사전이요. 사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introduce something to something이었죠. 그러니까 능동구조에서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something 해당되는 change가 목적어가 주로 갔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pp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to 다음에 something에 해당되는 그 표현이 또 쫓아오는 거죠. 나머지는 해당사 없었어요. 사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보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있다. 우리 학생들 보세요. introduce 다음에요. something to something이죠. 예문 보세요. We are going to introduce. 다음에 a few changes요. 여긴 능동구조인데요. 목적어 자리 지금 뭐가 있어요? change요. 그리고 전치사 to가 나오죠. 그리고 the system 나오죠. 와. 사실상 어때요? 사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이건 능동태 구조였지만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few changes가 주어로 이동하겠죠. 여기 목적어 자리는 a few changes가 주어 자리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introduce가 뭐가 돼요? 비동사 pp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something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쫓아오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쫓아온다고요? the system이 전치사 to랑 같이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에 있는 예문을 갖다가 보고 살짝 변형해서 만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 이거 사전 찾은 다음에 막 이거 암기하거나 막 옮겨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한 자리에 앉아서 막 다이다이다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 학생분들한테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아니고요.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뇌가 굉장히 뛰어난 두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뇌를 믿으세요. 다만 우리 학생들이 의문점이 들 때마다 반드시 귀찮아하지 말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억에 딱 안착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절대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근거까지 찾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several 워낙 또 시험에 나오니까 several은 이렇게 한정사일 때는요. 뒤에 복수 가산명사하고 결합을 해요. 뜻은 뭐라고 나와요? 그 위에 more than 2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래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2개보단 더 많아야 되니까 최소한 3은 돼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가 첫 번째 예문에서는 한정사였어요. 뒤에 있는 복수명사랑 결합했죠. several이 대명사로 나올 때는요. 이렇게 several of 패턴으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복수가산명사. 수일치는 당연히 뭐예요? 2개보다 더 많은 거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everal은요. several 다음에 복수가산명사.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뭐예요? 두 번째 패턴은 several of. 보이시죠? 여기 several of 다음에 복수가산명사가 오는데요. 수일치는 뭘로 한다? 수일치는 복수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2가지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 확실히 어때요?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보이시죠?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목적. 근데 이제 in order 생략 가능한 거 원어민도 알거든요. 근데 왜 생략하지 않고 쓰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생략이 가능한 거 원어민도 알아요. 근데 왜 썼냐 이거예요. 경제성보다는 뭐에 초점을 둔 거다? 명확성. 선생님 왜 그게 명확한 건데요? 이 투부정사는요. 3가지 용법이 있다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근데 사실 우리가 in order를 안 쓰면은 그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글을 읽는 독자가 고민해야 돼요.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in order를 딱 써버리면요. 이 녀석은 빼도 박도 못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즉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딱 정해진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어 두 개를 더 쓰니까 좀 불편하지만 in order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뭐예요?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명확하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7 지문에서 in order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ETS가요, 파트 5에서 in order to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배워서 어디다 쓰라고요? 파트 7에 적용해서 써먹어라. 그게 ETS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접속사 관련 문제인 거 바로 파악하셨나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건 일단 탈락시켜야 되겠죠. 이렇게요. 더더구나 이 최상급 표현 같은 경우는 앞에 정가사 더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빈칸 뒤에 이제 솔루션이라는 명사 있다고 덥석 고르시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건 이 빈칸 뒤에 있는 솔루션은 지금 가산명사인데요. 관사도 없고 복수 형태도 안 돼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요 빈칸은요, 단순히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만 하면 안 되고요. 빈칸 뒤에 있는 이 가산명사 있죠? 이 가산명사 앞에 지금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정사. 그래서 이제 접속사이자 한정사. 그럼 이제 벌써 답 나왔죠. 답 뭐예요? 답은 what이죠. what. 잘 보세요. 앞에 위치한 이 decide는요, 타동사라서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럼 빈칸부터 provided까지가 앞에 있는 타동사 decide의 목적어. 그럼 목적어 역할하는 절은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죠. noun clause예요. 사실 what과 that은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that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일 때. 그래서 이 빈칸에 that을 집어넣으면요, 빈칸 뒤에 있는 솔루션이라는 녀석은요, 가산명사인데 여전히 단복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at은 탈락인 거예요. 하지만 what은요, 잘 보세요. what은 접속사이자 한정사예요. 한정사. 그러니까 동사 두 개 연결하면서 동시에 이 솔루션 앞에 놓여져서요, 이 가사명사 솔루션에 관사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what이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what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what solution should be provided. 이것은 앞에 위치한 타동사 decide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what은요, 평서문에 위치하면요, 기본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잊지 마세요. 정리할게요. 보시죠. 일단 문장엔 동사 몇 개 있었다? 동사가 2개가 있었어요. 분명히 동사가 하나,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접속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접속사 아닌 것부터 우리가 지울 수 있었어요. 접속사 2가지가 있었으나 빈칸 뒤에 있는 solution이라는 이 가산명사가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관사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다? 바로 what이 정답으로 적절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자보다 한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이 그 뒤따르는 명사 없이 단독을 쓸 때는요, 접속사이자 대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뭐다? 뒤에 있는 명사랑 곧바로 결합하죠. 그래서 접속사이자 한정사. 사실 한정사는 제가 좀 더 큰 개념, 형용사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빈칸 뒤에 있는 명사 솔루션과 잘 이렇게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오, must란 표현이네요. 저는 사실 파트 7에서 must라는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무조건 그 문장은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 이 must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뭐 그런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must가 포함된 문장은 파트 7 지문에서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야만 한대요. What solution? 어떤 솔루션, 해결책이 should be provided, 제공되어야만 하는지. 와, 이번엔 더더구나 뭐까지 보여요? should까지 있죠. 그러니까 should도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조동사 중에서 must하고 should 있죠. 뭐 혹은 have to 같은 거. 자, 이런 녀석들이 포함된 파트 7 그 지문 속의 문장은요,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벼운 얘기할 때 must나 should 혹은 have to 같은 강력한 조동사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제가 decide 한번 보여드릴게요. decide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요, decide 대절도 있고요, decide what절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세요. 타동사 decide 다음에 대절이 명사절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that은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보세요. 더 플러스 명사 보이시죠? 더 그게 대절 안에 주어예요. 이 대절 안에 주어가 뭐라고요? the law라고 나오죠. 만약에 이 that이요, 한정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면 그 바로 뒤에 한정사 정관사 더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한정사 두 개 겹쳐 쓰는 거니까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 that은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한정사, 즉 관사나 부정관사 이런 녀석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요, that을 뺀 상태에서 완벽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what은 얘기가 좀 달라요. what은 좀 전에 솔루션 앞에서 한정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죠? 자, 우리 학생들 제 유튜브 채널에 what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2개나 올려놨거든요. 혹시 what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요, decide 다음에 what이 명사절로 왔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제에서는 what solution에서 what이 접속사이자 한정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what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어요. what이 단독으로. 이때는요, 접속사이자 대명사예요. 앞에 동사 하나, 뒤에 동사 보이시죠? 여기 동사 둘.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대명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때 what은요, 저 뒤에 보면요, 여기 타동사, 여기 투부정사긴 하죠. 하지만 타동사 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역할을 what이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사절 접속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what 자체가 지금 이렇게 단독일 때 접속사이자 대명사죠. 대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이때는 뭐예요? 그 뒤에 위치한 이 to do에서 이 do가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 없죠? 그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 접속사이자 한정사로 쓰인 what 말고 접속사이자 대명사로 기능하는 what도 하나 더 살펴본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괜찮죠? 그리고 이때 wh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곧바로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패턴으로도 많이 나와요. I can't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다. What, where. 내가 뭘 입어야 하는지. 이건 뭘 줄여 쓴 말이냐면요, What I should wear를 줄인 말이에요. 뭘 줄인 말이라고요? What I should wear. 이걸 줄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앞에 이제 I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안 쓰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wear. 이거를 다른 말로 뭐 what I should wear. 내가 뭘 입어야 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해 두세요. 어때요? 이 decide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다양한 명사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죠. whether 명사절도 결합도 가능해요. 예문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인풋이 좋으면요, 당연히 뭐가 좋아요? 아웃풋, 시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ecide가 이렇게 다양한 명사절과 결합하는 것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솔루션이 있었죠. 우리 명사 공부할 때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가산 불가산이 기본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provide a solution이라고 나와 있네요. 콜로케이션 보이시죠? 해결책을 제공하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여기 목적어 자리는 솔루션이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요, provided가 비동사 pp 수동태 구조로 돼 있었죠. 지금 여기 사전에 명시된 건 기본 능동 구조. 그래서 솔루션 찾았더니 앞에 관사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가산 명사는 반드시 단복수 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그 문제에서는요, 솔루션 앞에 관사도 없었고요, 복수 형태도 표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필요했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바로 what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 제가 해석까지 해드리긴 했지만 한국말 해석과는 무관하게 정답 선택이 가능한 문제였죠. 우리 학생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좀 더 내가 객관적으로 그래서 영어의 어법만 적용해서 풀 것인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학생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학생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 그렇게 꼭 갖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이 될 거고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이 가산명사인 것까지 완벽하게 콜로케이션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자서 정답 선택할 때 거침없이 정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했죠.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게 우리 학생분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사세요.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